네, 오늘 첫 아시아 방송 첫 방송인데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지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동백 코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어떤 축약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적인 체계도 있겠고요. 경험적인 내용들도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이런 수요와 공급,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자, 이러한 수급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수급이 장 단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단기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이 단기라고 하는 거는 주택 공급은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왜? 작년, 재작년 또는 2년, 3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 것들이 올해, 내년, 후년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해도 공급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곧 지금부터 주택 공급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3, 4년, 4, 5년 동안은 주택 공급이 안 되죠. 땅 사야 되고 허가 맡아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 기간을 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에는 반드시 이런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단기에서는 가격 흐름을 억제한다든가 가격을 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전부 수요 정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수요를 봤었을 때 수요가 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급은 단기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수요는 결국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구매력은 돈의 양, 즉 화폐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 화폐의 양은 그 나라의 GDP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GDP는 쭉 보다시피 이렇게 GDP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왔더니 우리 부동산 주택시장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똑같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GDP와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6년도, 7년도께부터 갑자기 이렇게 한 자락이 하나가 올라가는 게 있죠. 얘가 뭐냐면은 얘가 쭉 올라가고 있는 얘가 우리나라 돈입니다. 이 화폐량이 2006년도부터 GDP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GDP와 완전히 별개로 돈의 양이 늘고 있죠. 자, 이 돈의 양은 실물의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도의 많은 가격 상승이 이런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부는 봐줄 수 있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폭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동산 뭐 폭등 시대 끝났다,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에 있어서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은 정책적인 측면이 1번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거는 파리 대책이라든가 기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각종 정책들,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다주택자 중과세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가격을 한풀 꺾어 놓았죠. 그래서 가격이 한번 꺾였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과거에 몇 년 전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 놓은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내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송파라든가 강동 쪽에 되고는 지금 5, 6년 안에 5, 6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또 경기도 동탄 신도시라든가 기타 신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현상,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두 번째 지금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풀려 있는 돈, 곧 수요죠. 이 수요를 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고개는 누그러뜨렸는데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위해서는 하나 더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경기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죠. 이 지구 경기인데 이 경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 상황을 보면은요. 글로벌 경제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18년이 미국 경기가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나온 발표들입니다. 설비 투자가 4개월째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2, 3년 뒤, 3, 4년 뒤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부총리가 삼성에까지 쫓아가면서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투자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8년 내에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18년 내에 최악이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IMF 벗어나고 1990년 벗어나고 2000년대 초반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때 4개월째 감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산업 생산은 0.7% 감소를 했고 기업 심리지수라고 그래요. BSI라고 그래서 심리지수라는 것은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아니면 나빠질 거야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심리지수가 100 이하면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심리지수가 75예요. 1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업들은 그 생리를 알거든요.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돈이 풀려서 그 돈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올해나 내년이나 해서 우리 영향이 직접 온다면은 그때는 세 번째 부동산 제대로 된 조정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이미 한국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투자는 이미 거의 다 끝나 있는 거고 지금은 투자 패턴을 아파트 투자 패턴에서 세금을 줄이는 다른 형태로 수익형 부동산 형태로 바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차동백 코너 알려드렸습니다.